여러 팔레트를 다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라는 점에서 분명한 강점이 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뭐 댄스든 발라드든 템포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았고, 섬세하게 본인의 감정선, 감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 그런 곡들이 좀 자작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 대중과 같이 호흡하면서 잘 나온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노래말로 잘 보여줬죠. 금요일에 만나요가 자작곡으로 너무나 히트를 하면서 이 싱어송라이터로 전향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가요 감수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대중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밀하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런 곡들이 많았죠. 국민 여동생에서 이제는 국민 가수가 된 아이유. 청아한 음색에 감각적인 프로듀싱 능력까지 무장하면서 싱어송라이터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데뷔 15년차 넘사벽 솔로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유가 이름에게, 러브포엠 등에 이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공백기가 무색하게 내는 노래마다 1위를 휩쓰는 연예인들의 연예인인 아이유. 그녀의 음악적 매력은 어디까지일지 컬처콕이 파헤쳐봤습니다. 문화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일단 선공개곡 한 곡 나왔는데 Love Wins All 해가지고, 작곡가가 서동환 씨더라고요. 안테나 소속이고 정성환 씨 곡들 많이 했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유 씨와는 처음으로 작업하는 작곡가라서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 이번에 EP 앨범이 된다는데 수록곡에서 어떤 곡들 들려줄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공개곡처럼 사랑에 대한 얘기들 좀 있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곡가가 달라지다 보니까는 약간 곡의 작법이라든가 멜로디를 쓰는 거, 그리고 아이유 씨의 보컬을 운용하는 그런 방식도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렴에서 좀 반복되는 가성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색다른 소리, 그래서 신선하게 잘 들었어요. 일단은 음색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음색이라는 게 그렇게 분명하고 좀 개성이 강하다는 거는 강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점은 정말 많은 곡이 나오는 세상에 아이유라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 강점이겠죠. 그리고 아이유 씨는 음색뿐만이 아니고 참 노래 자체를 잘 소화하는 보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들, 본인 앨범 제목도 팔레트라고 있지만은 여러 팔레트를 다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는 점에서 분명한 강점이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음색이 좀 두드러지는 가수는 어쨌든 그 음색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이유의 목소리는 나한테는 맞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이제 사람에게는 좀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큰 인기 누리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단점마저도 상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요. 데뷔 초반에는 참 씩씩하게 노래를 했죠. 그래서 약간은 허스키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락적인 곡들을 좀 보여주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데뷔곡은 미아였지만은 거기선 좀 큰 성량을 보여주는 곡이었고, 있잖아 같은 곡도 락 버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나오면서 본인이 기타도 연주하고 약간은 포크 또 락 이런 쪽에 속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들려주기도 했고 목소리로도 그렇고, 점점 갈수록 팝 쪽으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소화하는 가수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데뷔 초반에 있었던 포크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도 팝적인 곡들, 어떤 곳에서 랩도 하고요. 다양한 곡을 소화하는 그런 뮤지션이 됐다. 그리고 보컬적으로도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씩씩하게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드러나는 곡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곱고 예쁜 그런 목소리들, 그리고 특히 가성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보컬리스트로 자라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작곡하는 곡들은 본인의 음역대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들려줄 수 있는 곡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 측면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뭐 댄스든 발라드든 템포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좀 멜로디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그래서 아주 뭐 격차가 크고 그런 드라마틱한 곡들보다도 조금 나긋한 곡이라든가 섬세하게 본인의 감정선, 감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 그런 곡들이 좀 자작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사 측면에서 중요한 점들이 많은데, 아이유의 가사는 이 사람이 10대에 데뷔했잖아요. 지금 30대가 됐고, 아이유가 데뷔한 2008년 이 무렵의 10대 소녀들은 사실상 아이유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유랑 같이 자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타고 연예인이지만 그래도 그 나이대의 여성으로서, 또 그 나이대 한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사에 많이 담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의 어떤 시민들과, 그러니까 일반 대중과 같이 호흡하면서 자라온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노래만으로 잘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유 세대가 시대와 관계없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가장 충격적인 곡은 그래도 23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전까지의 아이유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던 곡,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팝 댄스였다는 거. 근데 또 그거를 잘 소화했어요.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노랫말 측면에서도 정말 23살의 아티스트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다 해냈다. 그런 점에서도 인상 깊었고, 그래서 좀 충격적인 곡이 23이었고요. 사실 잘 어울리는 곡들은 정말 많았죠. 최근에 있었던 곡들 중에서도 뭐 스트로베리 문이라든가 에이트 같은 곡도 너무 좋았고, 금요일에 만나요가 자작곡으로 너무나 히트를 하면서 이 싱어송라이터로 전향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 곡도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었고,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곡, 그리고 이거는 아이유니까 했다 이런 곡은 반편지 같아요. 반편지는 사실 트렌디한 곡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전 가요들하고도 감수성이 맞닿아 있는데, 이런 곡을 아이유니까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지게 잘 불렀죠. 잘 소화했고. 박명수의 레옹 아니에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슈가와 같이 한 A 너무나 좋았죠. 다 좋았어요. 뭐 다 좋았는데 양현 선생님이랑 것도 좋고, 최백호 선생님, 김창완 선생님 다 좋았죠. 다 음악인이잖아요. 박명수 씨는 음악인 아니야. 본인은 음악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뮤지션, 음악 아티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박명수 씨랑 본인이 곡을 만들어가지고 박명수의 캐릭터도 살리고 방송도 살리고 그 노래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캐릭터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이유의 역량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서 케미스트리가 잘 살아난 곡은 그래도 에잇이 참 좋았죠. 또래가 만나가지고 뭐랄까 비슷한 감정선, 그리고 비슷한 어떤 이야기, 톤을 들려줬다는 점에서 좀 멋있는 곡이었어요. 아이유의 음악은 어떤 트렌드와 관계없이 항상 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감상할 수 있는 곡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트렌드는 무작정 감상보다도 힙한 곡들도 있고, 리듬이 중심이 되는 곡들도 있고, 따라서 춤추고 싶은 곡들도 있고, 좀 방향성이 여러 가지인데, 아이유의 곡은 항상 감상할 수 있는 곡이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그게 어떤 외국의 감수성이나 팝적인 접근보다도 기본적으로는 항상 가요 감수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대중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밀하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런 곡들이 많았죠. 아이유의 음악은. 그래서 아이유의 음악은 이미지 자체가 그냥 들어본다, 나오면은 그런 이미지가 더욱 강해진 것 같고요. 노랫말 측면에서도 아이유와 같이 자라났던 아이유 세대에게는 계속해서 동시대적인 공감을 줬고,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지금 뭐 저렇게 멋있는 언니도 그 나이에는 이런 생각들 고민을 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더 이제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겠죠. 자기도 이제 다 경험한 일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노랫말적인 면, 음악적인 면 모두 한국인의 어떤 정서와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가져가는 것 같죠. 어쨌든 아이유가 2008년 데뷔인데, 데뷔 자체가 굉장히 K-팝의 소용돌이 한 곡판이었단 말이죠. 보이그룹과 걸그룹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그 양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아이유는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해서 솔로 가수로서 계속해서 음악 세계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의 희소성이 일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유는 많이 변화해 왔어요.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약간은 아이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싱어송라이터로 바뀌면서 다양한 음악을 했는데, 그렇게 어떤 입지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자기 음악,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아티스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음악계에서는 참 상징적이고 뿌듯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뮤지션이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 후대의 음악인들에게 많은 영향과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